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7년 차가 된 35살 여자예요. 남편은 저보다 딱 4살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며칠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티 안 나게 눈치 보는 줄 아는데 너무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빠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티나게 눈치 보면서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불러다 놓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큰아주버님께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돈이길래 저러는 건지 일단 들어봤어요. 내용인즉슨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명예훼손과 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 비용과 술집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과 기타 이것저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왜 그랬나 싶으면서도 도대체 얼마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2억이라네요. 200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2억이요. 술집에 불을 질러서 전소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2억이 나오냐고 했더니 술 먹고 외제차도 건들고 이것저것 건드렸다더군요. 남편은 아무래도 집 경제권이 전부 저에게 있었고 큰돈이 오가는 건 저랑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리 미워도 친형이니까 빌려주고 싶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이 우선이라며 제가 반대하면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도 단칼에 거절하기보다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저는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빌려줄 수 없는 사유를 몇 가지 적어 볼 테니 제 생각이 틀렸다거나 제가 억지 부린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남편에게 큰아주버님이 아무 생각 없이 2억을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랑 정말 열심히 일했고 사업도 나름 잘 되어서 그 정도 여윳돈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못 빌려주는 건 빌려달라는 사람이 큰 아주버님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예요. 워낙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들 나이 터울이 커서 저희 남편을 따로 챙겨주고 보살펴준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혼자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정말 한 푼도 10원 한 장도 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외지에 나와서 집 구할 때 들어갔던 보증금이나 월세, 등록금, 서적, 식비까지 전부 저희 남편 혼자 스스로 부담했다고 해요. 그때는 시부모님께서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장남인 큰 아주버님께 다 넘긴 때였고 저희 남편은 제일 큰 형이니 어려워서 부탁도 못하고 그냥 직접 벌어 쓰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요. 시부모님께서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모은 돈을 남편 위로 3남매 시집장가 보내는데 다 써버리셨고 막상 남편이 결혼할 때는 돈이 없다며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큰아주버님을 제외한 형제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성이라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시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넓은 땅을 다 가져간 큰아주버님은 삼시세끼 먹여가며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며 부조는 한 푼도 없었고 저희 부부식 올리는 날에도 자기 딸아이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참석하지도 않으셨어요. 큰아주버님의 인상은 그때부터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은 전문직이었으나 개인 사업장을 차리기엔 무리가 있었던 터라 신혼 초까지만 해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만 가면 큰아주버님께 결혼도 해놓고 언제 사람 구실할 거냐며 핀잔만 받았었죠. 저야 남편의 가능성을 믿었으니까 기다려줄 수 있었지만 땡전 한 푼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오랜만에 동생 봤으면 반가워나 해주던가 왜 싫은 소리만 하는 건지 보면 볼수록 정이 안 갔어요.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면서도 손 부족할 때면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불러서 주말에 5만 가지 지저분한 잔심부름 다 시켜놓고 돈도 제대로 안 줬었죠. 시부모님 요양원도 일부러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구하고 모든 관리를 저와 제 남편에게 떠맡겼어요. 자연스럽게 돈도 한 푼 안 내셨고요. 저희도 그 시절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키워주신 부모님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다 싶었고 남편 마음 불편하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큰아주버님은 담배 핀다고 나가고
휴게실에서 잠만 자고 손님은 거의 다 저희 남편이 받았네요. 그리고 부조도 대충 봐도 저희 남편 손님이 80%는 좋게 넘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그냥 저희가 후원하던 단체에 기부할까 했어요. 그런데 큰아주버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싸가지 없다면서 형들한테 논의도 없이 네 맘대로 하냐고 하더니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혼자 꿀꺽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위에서 무슨 생각하시겠냐며 남편이랑 잃어버린 셈 쳤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철면피 깔고 동생 돈 훔쳐가나 호구 같아도 속아주자 하면서요.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면서 저희 집이 사정이 많이 넉넉해졌고 큰아주버님의 태도도 180도 돌변했어요. 명절 때 큰 집에 모일 때마다 우리 집 기둥았냐며 어려서부터 우리 동생이 크게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정말 역겹기도 했지만 크게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고 속으로는 고소하기도 했어요. 제가 큰아주버님께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의 태도만 봐도 충분하지만 결정적으로 추행이라는 더러운 범죄 행위를 합의한다는데 저희 집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다른 벌도 아니고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저희 돈으로 메꾸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형이라는 이유로 바보같이 또 참고 도와줘야 하나요? 두서없이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그래도 읽어보시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건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후기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읽어주신 댓글들은 잘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확신으로 드러나 이제는 마음을 굳히려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아주버님과 통화해서 어떻게 2억이 나왔냐고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확히 2억은 아니라며 추행합의금에 매장 기물 파손 배상금액이랑 외제차 2대 파손 그리고 본인 병원비 등등이라네요. 심지어 외제차 2대 파손은 음주사고 낸 거라 경찰에 신고 안 들어가려면 많이 줘야 한다면서요. 성추행도 부족해서 음주까지 하고 정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저희도 현금 2억씩 들고 있을 만큼 부자도 아니고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나중에 전화드린다 하고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미워도 가족인데 본인 학교 가는 꼴 보고 싶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혔고요. 그래도 예의상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긴 했습니다. 돈을 왜 빌려주고 싶냐고요. 돌려받을 자신은 있냐고요. 남편은 자기도 형 못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못 큰 형이 불쌍해서라고 하네요. 근데 남편도 제가 싫다고 하면 자기도 억지로 저랑 트러블 만들어 가면서까지 빌려줄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인간, 제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호구짓하고 살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겠어요. 추가입니다. 늦은 밤 남편과 함께 남겨주신 댓글들 잘 보았어요. 남편도 대부분 공감했고 밑에 써주신 말들이 다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도와달라고 할 거라는 거 자기도 예상은 했다며 그냥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이 몰래 주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집의 모든 경제권은 제게 있고 남편 사업에 저도 관여되어 있어서 회사 돈을 따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횡령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다음 날 전화드리기로 대화 마무리하고 TV 보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큰아주버님께서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단은 오신 분을 내칠 순 없으니 안으로 모셨는데 뻔한 이유겠지만 웬일로 이 시간에 방문하셨냐고 여쭤봤어요. 10시도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자기가 돈이 너무 급한데 연락이 없어서 찾아왔다면서 자기 사정 좀 봐달라며 온갖 힘든 척을 다하며 동정파리를 하더라고요. 전화도 원래 남편이 하기로 했던 거라 큰아주버님께 남편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시국에 나라고 안 힘들 것 같냐며 거래처들도 다 어렵고 해서 우리 사업도 거의 멈춰 있어서 사업이 안 돌아 돈이 다 묶여 있다며 이래저래 잘 둘러대더라고요. 그리고 형 합의금을 떠나서 죄질이 문제 있지 않냐고 아무리 그래도 추행이 뭐냐고 애아빠가 진짜 창피한 줄 알라고 얘기했어요. 역시나 큰아주버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의 거절과 동시에 돌변하시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재냐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며 자기가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거냐며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더라고요.
듣다 듣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큰아주버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키워줬다고 생색이냐고요. 결혼할 때 돈 없다고 땡전 한 푼 안 보태주고 심지어는 참석도 안 해놓고 부모님 재산 혼자 다 가져간 거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돈 좀 버니까 애틋한 막내 동생 됐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흥분하는 듯해서 제가 일단 진정시키고 큰아주버님께도 저희가 지금 당장은 목돈이 없고 추행범한테는 더더욱이 도와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로 뻔뻔하게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 처벌은 알아서 잘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보이게 이제 와서 남편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한 푼 두 푼 뺏어갈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싸가지가 없다는 둥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며 내일 은행 같이 가보자고 통장에 돈 있나 없나 확인해보자며 거짓말인 거 누가 모를 줄 아냐며 난리치길래 당장 나가시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며 핸드폰 들고 액션 좀 취하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나니 마음은 한결 편해졌어요.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꽤나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마음을 굳혔어요. 댓글로 좋은 의견 달아주시고 많은 조언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